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죠.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증원 규모를 바꿀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료 현장이 원활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을 전혀 모른다는 반박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여러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기자들에게 의료 현장 한번 가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그러면 언제 갔었냐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쪽에는 이제 일반 항암치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확진자가 있으면서요.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네, 자 이동학 의원님, 네. 2, 3, 4월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5개월 가까이 지금 이제 공개 방문 일정은 없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의료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을 강조했지만 지금의 현장의 목소리는 잘 못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인식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때도 문제였지만요. 지금 저는 대통령이 뭔가 달나라에서 왔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 아마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은 철두철미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대통령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네. 이러한 사건은요. 저희가 총선 때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트에 갔을 때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네? 근데 그것이 결국 정책지원금 받은 그런 마트를 골라서 갔던 겁니다. 결국 참모들이 저는 대통령을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4번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개월째 안 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보니까 서울대 이 병원에서 휴진을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수술과 진료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7월 환자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까지 했고요. 8월에는 전문의 사직행렬이 일어났고 구로역 부상자가 16시간 뺑뺑이를 돌면서 결국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대통령한테는 안 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참모들이 구중궁궐에서 올려주는 보고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뉴스만 보셔도 네. 이거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 뉴스를 가짜 선동 세력이 만드는 검은 선동 세력이 만드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참모들이 그냥 올려주는 그 뉴스를 보고 국민들의 어떤 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 상태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국민들의 희생 이거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승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연찬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해서 뭔가 제의도 했고 그래서 여당에서도 입장이 약간 온도 차이가 내부에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전에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저는 정말로 국민께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례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대파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밝혀진 바와 같이 풀 워딩을 들으면 다른 곳에선 이 가격에 못 사죠. 이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 선인데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파 가격도 모르고 생활 물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는 선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분발췌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당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현장에 가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실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응급실의 CCTV 그리고 구급대원들의 바디캠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곳에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와 그리고 당이 함께 하루든 이틀이든 밤을 꼬박 새가면서 응급의료 현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좀 국민께 공감 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지금 의료 문제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총 406개 응급실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403개이고 그리고 병상들 6,069개 중에서 그중에서 5,924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서류와 데이터와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 가족 중에 한 명,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미 뺑뺑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례나 이런 사례가 지금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텍스트에 의한 현황에 의한 현실을 바로 말하는 그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국민의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에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내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정말 당은 당에 있는 의원들과 원내위원장 모두는 매일매일 유권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크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어떠세요? 조국 혁신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고 어제 그래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내용을 어떻게 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아까 국민 불안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그리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의료 대란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된 워딩에도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냐라면서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걸 약간 그 화를 내는 듯이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의 극치. 해도 너무한 약간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은 의대 정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라는 발언이거든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진짜 대통령께서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셨나, 다른 차원에서 오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 정원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단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퇴로조차 여당과 어떻게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퇴로조차 차단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권성동 의원이 연찬회에서 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대 증원 유예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결국은 대통령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 잘 듣자.
잘 들어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게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떤 퇴로다 아니면 어떤 방안을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없겠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하고요. 또 연찬에서 주호영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가 좀 민주당 의원들에 비해서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세미나실 사용 빈도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세미나실 예약된 걸 보니까 7건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6건이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고 1건만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예약을 하신 거예요. 이 네.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당은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무언가를 발굴해내고 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연찬회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연찬회가 있는 날이라서 횟수가 적고요. 예.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의료 대란 특위를 가동을 했는데 오늘 현장의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아파서 재난에 처했을 때 119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 재난에 처한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지금 소방 인력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대통령님 혼자만 다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승환 의원께서 하루 정도 가서 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직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2시간만 와봐라. 딱 2시간만 와보면 그런 말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까 이제 불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불안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없는 환자를 119 소방서가 이제 이송을 하는데도 응급실이 받아주질 않아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네. 있어요. 의료 현장이 이미 3, 4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환자뿐만이 아니에요. 의사도 지금 문제입니다. 원래는 2, 3명이 있어야 되고 5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응급실에 소명의식이 있었던 의사 한두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이분들 지금 한계예요. 이분들이 그만두면요. 당장 응급실을 폐쇄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님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24시간 대비하고 있는 주치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5살 아이 아버지거든요. 5살 아이가 밤에 고열이 나면요. 저는 정말 응급실 뺑뺑이 돌면 얼마나 화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과연 느끼는 감정이 의사들을 향한 분노일까요? 저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현실 인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빵 없으면 고기 먹어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예. 현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제안과 제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쪽으로 이슈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계속 이어져 왔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과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예,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이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것보다는 더 다양성이 추구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 이승환 의원님. 네. 오늘 연찬회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해서 4대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이거
잘 해보자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한동훈 대표는 대표의 입장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목소리가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함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우선 대통령의 브리핑을 들으면서요. 다음 정부, 당연히 또 우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다음 정부는 굉장히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3대 개혁 플러스 1 해서 의료 개혁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 개혁만 하더라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언하지 못했고 왔던 이 상황부터 해서 또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지난 정부에서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하게 있고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영화 아저씨의 이런 명대사가 있죠. 너희들은 내일만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에게 죽는다. 내일을 보는 것과 오늘을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료 대란의 문제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들이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10년 후의 문제는 1만 5천 명이 필요 의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치료할 수 없는 환경이 아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입장 차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25학년도에 1,509명에 대한 증원안은 그대로 진행하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26년부터는 일단 유예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25년도 그렇고 26년도 유예할 수 없다.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둘의 갈등처럼 비쳐 보이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인 의사들 단체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25년도도 안 되고 26년도도 안 된다.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어떤 중재안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점진적 의사 수의 확대라고 하는 이 큰 목적에는 좀 동의하면서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방법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은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의원 연찬회에서 우리 의원들 108명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과 그리고 뭐 대통령실 이제 사회수석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날선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2,000명인가? 지난번에 2,000명이라고 하고 이번에 1,500명 늘린 거 보면은 그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6년도 증원안은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 다양한 부분들의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은 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런 치열한 토론이 좀 있으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과 그 카드들에 대한 다양성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지금 감정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해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큰 그림은 좀 동의하고 가자. 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야권에서는 거친 언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민석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없다고 보고하는 이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무 대책 없이 낙수 의사론 해보려다가 망했다. 이미 망한 거다. 실패 선언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이동학 의원님. 네, 이미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목숨을 심지어 잃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12시간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뇌전증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얼마나 이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애간장을 태웠습니까? 그 부모들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총선에서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도 결국에는 누군가 선동해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안으로 내년도권을 건드릴 수 없지만 내후년권이라도 하자. 민주당이 거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예. 그 정도 선이라도 우리가 한번 대통령이 그 정도 여지만 좀 주면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의사단체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돼서 의사들이 끝까지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 여론이 결국 다시 의사단체에게 굉장히 큰 압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씩 물러나야 결국에는 물꼬가 트일 텐데 대통령이 지금 단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파국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의대 정원 이 증원을 두고 결국에는 10년 뒤, 20년 뒤 지금 이미 초고령화 이 노인 세대 1000만 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100만, 1200만, 1300만 계속하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령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생로병사 누구도 아픈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당연히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대전제 이건 당연히 동의하죠. 그런데 이 방향이 너무나 이 검사가 압수수색하는 듯이 이런 방식으로 이 압력을 넣게 되면 결국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로 미래로 간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은 맞으나 방식이 네. 저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 촉구드리고 싶은 게 애민 정신을 좀 가지시라. 국민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국민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을 버리고 미래 국민을 살리겠다는 이게 조삼모사지. 이게 어떻게 공감을 받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성애 의원님. 네. 이미 망했고 실패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여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방향론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의사들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무슨 범죄자 때려잡듯이 그들을 카르텔로 몰아가지고 그들의 이권을 나눠야 된다며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의사들이라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실천하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예.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요, 당장 교육조차도 못해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의사를 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시신 해부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시신도 없어요. 시신 하나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매달려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또 과학계 이공계로 가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인재들이요. 나도 의사 한번 해볼까? 하고 유출되는 거.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 2,000명인지, 왜 이걸 그리고 급격하게 이렇게 한 번에 늘려야 되는지. 저 이거 이해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찬회 또 장상윤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공의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 한심한 말인데요. 이분 전공의 만나보셨을까요? 지금 전공의들이요, 정부 안 만납니다. 정부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공의들을 비공개로 수백 명을 만났어요. 예.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요, 정부가 돌아올 수가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공의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들이 안 돌아오면요, 그 피해 누가 다 봅니까? 다 국민들만 보게 돼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국민의 생명을 목숨으로 어떻게 무슨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 대표가 말하는 것도 안 듣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무슨 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진짜 겪어봐야지만 정신 차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환 의원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넘어갈게요 그러면.